모두가 잠든 저녁, 아유미는 잠을 자려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 인기척이 나 테라스로 나간 아유미. 난간에 서 있는 한 남자. 자신을 마법사라고 소개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헬리콥터. 궤도키드를 붙잡으라고 소리치는 경찰들. 궤도키드는 어디론가 날아가는데 다음날 학교 친구들에게 궤도키드를 만난 걸 자랑하는 아유미. 코난은 언젠간 붙잡힐 거라며 옆에 있는 축구공에게 괜히 화를 냅니다. 8월 19일 경시청. 궤도키드 특별수사회의. 궤도키드의 범행은 지금까지 130사건. 도난당한 보석류는 총 152점. 피해 총액은 387억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제 새로운 범행 예고장이 왔다고 발표하는 총경 차키 신타로. 예고장의 내용은 헌혼의 사자가 새벽에 처녀에게 초침이 없는 시계가 12번째 글자를 새길 때 빛나는 하늘 누각에서 메모리즈 에그를 받으러 가겠다. 세기말의 마술사 궤도키드가 메모리즈 에그는 로마노프 왕조의 비보 임페리얼 이스타 에그로 러시아 황제가 황후에게 부활제 선물로 보석을 세공해서 파베르제에게 만들게 한 달걀 모양의 장식물인데 1885년에서 1916년 약 30년 동안까지 50개가 만들어졌고 지난달 스즈키 재벌의 창고에서 발견된 이 에그는 51번째의 에그라고 합니다. 스즈키 재벌에서는 51개째 에그를 8월 23일부터 오사카성 공원에서 개장되는 스즈키 근대 미술관에 전시하기로 했다는데 예고장에 아무 내용을 푸는 나카모리 킨조. 헌혼의 사자가 새벽에 처녀에게라는 내용은 사자 자리 마지막 날이 8월 22일부터 처녀 자리 첫날인 새벽까지라는 의미로 범행 날짜를 가리키며 초침이 없는 시계가 12번째 글자를 새길 때라는 내용은 범행 시각을 나타내지만 아직 풀지는 못했고 빛나는 하늘의 누각, 이것은 천수각 즉 오사카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예고장은 오사카성에 전시되어 있는 51번째 임페리얼 이스터 에그를 훔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오사카 부경과의 합동 수사를 하겠다는 차키, 명탐정 모리코고리와 협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차키는 궤도키드를 놓치더라도 에그만은 사수해야 한다는데 나카모리 킨조는 생각이 다릅니다. 에그보다 궤도키드를 반드시 잡겠다는 나카모리 킨조. 신 오사카로 간 코로고, 란, 코난. 그들을 마중 나온 소노코. 소노코의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는 세 사람. 동경했던 궤도키드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 소노코. 소노코는 아버지 스즈키의 비서 니시노 마코토를 소개하는데 니시노는 해외 여기저기를 여행 다녀서 영어, 불어, 독어가 아주 유창하다고 합니다. 스즈키 근대 미술관에 도착한 리무진. 입구에는 경찰이,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미술관 주변을 지키며 경계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하토리 헤이지 그의 소꿉친구의 토야마 카즈하. 키드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온 듯합니다. 하토리와 카즈하의 모습을 보며 시니치를 그리워하는 란. 모두 회장실로 이동하고 소노코의 아버지 스즈키와 인사 나누는 모리와 란, 코난. 하토리는 서쪽의 고교생 탐정으로 유명하다며 하토리와 카즈하를 아버지에게 소개하는 소노코. 스즈키는 모리에게 러시아 대사관의 1등 서기관 세르게이 오프친니코프를 소개하고 그 옆에 미술상 이네이 쇼이치 그리고 로마노프 왕조 연구가인 호시 세이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그 취재 촬영을 온 영상작가 사가와 류. 이네이는 자신에게 에그를 판다면 8억 그 이상을 줄 수 있다는데 러시아 대사관은 그 에그는 원래 러시아 것이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팔 바에는 러시아 미술관에 기증해달라고 합니다. 긁힌 이네이. 건방진 사가와 세이란에게 루마노프 왕조의 연구가라면 에그를 갖고 싶지 않냐며 거들먹거리는데 이네이가 제시한 8억이란 돈보다 더 낼 자신 없는 세이란. 키드뿐 아니라 에그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코난. 모두들 돌아가는데 그때 에그를 들고 오는 니시노. 사가와는 에그를 들고 온 니시노를 보고 놀랍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진 에그를 풀어보는데 스즈키는 모리 일행에게 에그의 실물을 보여줍니다. 니시노에게 음료를 부탁하는 스즈키. 생각보다 무난한 에그에 실망한 일행들. 코난은 에그가 열리냐고 물어보는데 그렇다는 스즈키. 에그를 열어보니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니콜라이 황제 일가의 모형이 있었는데
그제서야 상당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에그에는 재미있는 장치가 있다며 키를 에그에 꽂아 돌리는 스즈키. 모형이 올라와 책장을 넘기는데 파베르제의 오래된 자료에 의해 이걸 임페리얼 에그라 인정된 거라고 합니다. 메모리즈 에그라는 건 러시아어를 영어로 한 이름이냐 물어보는 란. 러시아어로는 보스포미나니에 일본말로는 추억이라고 하는데 왜 책을 넘기는 게 추억이냐며 물어보는 코난. 황제가 아이들을 모아 책을 읽어 들려주는 게 추억이 될 수 있다는 몰이. 에그 뚜껑 안쪽에 빛나는 건 보석이냐고 물어보지만 그건 그냥 유리라고 합니다. 황제가 황후에게 보낸 선물인데 유리로 제작된 게 마음에 걸린다는 코난. 50개째 만들 무렵에는 러시아도 재정난에 빠져 있어 보석 대신 유리로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다는 스즈키. 키드의 예고장에 적혀있는 빛나는 하늘의 누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린다며 오사카성이 왜 빛나는 건지 의문인 하토리. 오사카성을 세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를 발전시킨 빛 같은 거라는 카즈하. 키드가 나타나는 건 오사카성의 천수각이 틀림없지만 초심이 없는 시계가 12번째 글자를 새길 때 이 메시지의 의미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나카모리. 카즈하는 그건 아유에오의 12번째 글자 아니냐며 너무 쉽게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아유에오의 12번째 글자 넷이라고 말하고 나카모리는 키드 아머치고 너무 단순하다고 합니다. 아유에오가 아닌 알파벳으로 쓰는 것으로 알파벳의 12번째 에, 즉 셋이라고 말하는 모리. 모리의 실력에 반하는 스즈키. 오전 3시라면 아직 새벽 전이고 새벽에 처녀어도 일치한다고 말하는 차키. 난파 호텔 신사. 운을 보는 란과 손오코, 카즈하. 기다리는 연인과 재회한다는 란의 운세. 시니치와 재회할지도 모른다며 기대하는데 오전 3시까지 어떻게 시간을 때울 건지 고민하는 하토리. 카즈하에게 둘을 안내해달라고 말하고 코난은 자기가 안내하겠다는 하토리. 오사카에 괜찮은 남자들은 찾아보자고 하는 신 여성 손오코. 하토리는 코난에게 12번째 글자가 마음에 걸리는 거냐고 묻고 코난은 엘리 러시아어의 알파벳이면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카다, 영어의 K. K라면 시계 모양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하토리. 코난은 예고장 마지막에 세기말의 마술사라고 쓴 것도 마음에 걸린다며 궤도키드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힌 적이 없고 그동안 보석만 노렸는데 갑자기 에그를 노린다는 게 의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뽑은 제비 운세 결과를 묻는 하토리. 코난은 아직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키드와 대결을 점치는 중요한 제비라며 부추기는데 어중간한 결과를 뽑은 코난. 하토리는 키드와의 승부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제비에 적혀있는 문장 란을 생각하는 코난. 키드가 오는 건 내일 오전 3시라며 모리에게 그때까지 술 한잔 하자는 스즈키. 에그를 전시실로 옮기는 나카모리. 예고장에 써있는 곳에는 가짜 에그를 놓고 진짜 에그는 다른 곳에 숨겨 키드를 속이려고 하는데 진짜 에그의 위치는 누구에게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나카모리. 나카모리와 모리의 기싸움을 보고 있는, 아니 도청하고 있는 비둘기 한 마리. 밤이 되고 코난과 하토리는 스즈키 미술관으로 들어가는데 팜플렛에 있는 임페리얼 이스터 에그 때문에 회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코사카 나츠미와 그녀의 집사 사업에 회장님은 외출 중이라 만날 수 없고 본인에게 말하라는 비서 니시노. 나츠미는 팜플렛에 있는 에그는 증조부님이 남긴 그림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3시가 엘리라면 지금은 해라는 하토리. 오후 7시 13분 5분 뒤 20분은 완벽한 해라는데 추리력 완충 코난. 코난은 키드가 예고한 시간은 7시 20분이라고 말하며 보드를 들고 어디론가 갑니다. 하늘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고 일기예보에는 맑음이었다며 하늘을 보는 하토리. 보드를 들고 가는 코난에게 하늘의 누각은 천수각이 아닌 통천각이라며 통천각의 꼭대기는 빛의 일기예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 통천각 꼭대기. 궤도키드는 비둘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쇼는 시작이라며 유난 떠는 키드. 키드가 버튼을 누르자 오사카성 주변에 갑자기 불꽃이 터지고 차키는 당황해합니다. 한잔하고 있는 모리와 스즈키는 키드의 짓인지도 모른 채 불꽃을 구경하며 멋지다 하고 그 시간 도톤보리. 란과 손오코, 카즈하도 불꽃을 보는데 카즈하는 오늘은 불꽃놀이를 하는 날이 아니라며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옥상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한 건물.
그곳에 있는 나카모리와 그의 부하도 불꽃을 보는데 나카모리는 키드의 예고까지 아직 7시간 이상 남았으니 불꽃은 키드의 짓이 아니라며 이런 창고에 에그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겠지라며 자신이 써옵니다. 통천각 근처에서는 폭죽이 안 올라온다며 오사카성에서 폭죽을 터뜨린 이유는 통천각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코난. 하지만 키드가 통천각에 있는 이유를 잘 모르는데 지금부터 통천각으로 가도 늦는다는 하토리. 여기서 키드를 매복하자는 코난. 니시노에게 에그의 위치를 묻는데 하지만 니시노도 진짜 에그의 위치를 모릅니다. 그 시간 키드는 다음 장소인 변전소를 폭파시키고 도시의 전기를 끊는데 불이 꺼진 깜깜한 오사카.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진짜 에그가 있는 네온의 건물도 전기가 나가는데 나카모리는 서둘러 자가 발전을 이용해 불을 켜라고 하고 궤도 키드의 목적을 알게 된 코난. 보드를 타고 즉시 어디론가 갑니다. 한편 키드는 통천각 꼭대기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곳을 체크하고 병원과 호텔 등 특수한 곳들이 하나씩 불이 켜지는데 그중 불이 들어온 네온사인의 건물을 발견하고 빙고라 말합니다. 망토를 펼쳐 그곳으로 날아가는 키드. 불 꺼진 도시, 교통체증으로 복잡한 거리. 그 사이를 보드를 탄 코난은 통천각으로 향하는데 키드는 에그가 있는 장소를 알기 위해 온 거리를 정전으로 만들고 자가 발전을 통해 불을 킨 건물들을 체크한 걸 알게 된 코난. 그 순간 키드 발견. 키드를 쫓는 코난. 막다른 길에 이르고 당황해하는데 오토바이를 끌고 온 하토리. 하토리와 함께 키드를 잡으러 갑니다. 하늘을 나는 키드를 쫓기에는 역부족인 하토리의 오토바이. 키드는 네온사인의 건물 옥상에 도착하고 하토리와 코난도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하토리에게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코난. 에그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경찰들은 잠들어 있었고 키드는 에그를 들고 도망치려 합니다. 키드를 부르는 코난. 키드는 코난을 향해 연막탄을 쏘고 창문 밖으로 달아나는데 그걸 본 하토리. 코난은 옆에 있는 밧줄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이동하고 하토리의 오토바이를 타 키드를 쫓습니다. 코난은 키드가 가벼운 맞바람을 이용해 날고 있다고 하는데 코난의 말을 한 번에 알아챈 하토리. 둘의 케미가 100점입니다. 그렇게 키드를 쫓아가고 오사카만에서 고도를 내리기 시작한 키드. 날고 있는 키드만 쫓다 보니 바로 앞에 있는 트럭을 보지 못한 하토리. 교통사고가 납니다. 코난은 바로 보드로 갈아타는데 하토리는 빨리 키드를 쫓아가라고 하고 이런 하토리를 보고 코난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집니다. 보드를 타고 키드를 다시 쫓아가는데 키드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누군가가 키드의 오른쪽 눈을 정확히 겨눠 총을 쏘고 키드는 떨어집니다. 이때 범인의 실루엣을 본 코난. 코난은 빨리 키드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바닥에 떨어져 다친 비둘기와 에그 그리고 키드의 모노클을 발견합니다. 총에 맞아 바다에 떨어진 키드. 키드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건가요? 좀 전에 남자를 되새기는 코난. 경찰은 바다에 떨어진 키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색을 했지만 키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3일 에그는 상처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전시를 중단하고 도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을 촬영하는 사가와 나츠미는 자신의 증조부인 키이치가 파베르제 공방에서 세공 직원으로 일했고 현지에서 러시아인 여성과 결혼해 혁명 다음 해에 일본으로 돌아와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안 돼 증조모님은 돌아가시고 9년 뒤 증조부인 키이치도 45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키이치가 일본에서 낳은 여자아이는 나츠미 본인의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나츠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자기는 할머니에게 키워졌다고 하는데 할머니마저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츠미는 파리에서 파티시에로 일하고 있는데 귀국해서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증조부님이 그렸다고 생각되는 한가운데가 찢어진 오래된 도면을 발견했고 그 도면에는 보석이 달려있는데 지금의 에그에는 보석이 달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쩌면 달걀은 2개 있었던 게 아니냐고 말하는 코난. 하나의 달걀치고는 윤곽이 미묘하게 안 맞다며 원래는 큰 종이에 2개 그려져 있었던 게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없어진 거라는데 보법이 다른 코난.
하지만 코난은 왜 그 에그를 메모리즈라고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코난은 에그 밑부분에서 거울을 발견하고 만져보는데 갑자기 떨어진 거울. 그 거울은 잘 떨어진다며 괜찮다는 손오코. 아무래도 나중에 끼워 넣은 것 같다고 합니다. 거울을 만지다가 뭔가 비치고 있다는 걸 발견한 추리력 완충 코난. 미시노에게 불을 꺼달라고 말하고 거울의 빛을 반사시키는데 반사된 빛으로 벽에 그려지는 한 그림. 마경이라며 거울에 특수한 세공을 한 거라는 이네이. 요코스카 성이라고 말하는 나츠미와 사와베. 이 성은 증조부님이 세운 성으로 지금까지 할머니가 관리했다고 하는데 두 개의 에그는 나츠미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만든 것이라고 말하는 모리. 증조 할아버지는 러시아 혁명 뒤에 자신이 만든 두 개의 에그를 부인과 함께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도면에 있는 에그에 달려있던 보석을 팔아 요코스카 성을 세우고 이 에그를 어딘가에 숨긴 거라며 그 메시지를 마경의 모양으로 다른 에그에 남긴 거라는데 그 말을 들은 나츠미는 도면과 함께 이 열쇠도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그 열쇠가 두 번째 에그를 숨긴 곳에 열쇠가 틀림없다고 하는 모리. 보석이 달린 에그가 발견되면 10억 아니 15억이라는 이네이. 모리에게 같이 성으로 가주겠냐고 물어보는 나츠미. 세르게이와 이네이, 사가와 세이란도 함께 동행합니다. 모두 갑자기 눈빛이 변했다며 두 번째 에그도 노리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코난. 그렇게 모두 스즈키의 배를 타고 도쿄로 이동하는데 코난과 란은 키드의 다친 비둘기를 치료해주고 키드는 정말 죽어버린 걸까 걱정하는 란의 말에 코난은 절대 그 정도로 죽지 않을 거라며 어쩌면 이 배에 타고 있을지 모른다는 코난. 누군가 란의 방을 두드리고 문을 여니 사가와가 카메라를 들이밉니다. 무례한 사가와. 란 방에 놀러온 소노코와 나츠미, 니시노. 방에 들어가려는데 비둘기를 보고 놀라 입을 막고 돌아가는 니시노. 코난과 함께 세이란을 불러오겠다는 소노코. 세이란 방으로 간 코난과 소노코. 코난은 그곳에서 한 액자 뒤에 써있는 그리고리라는 말을 발견하고 소노코는 그 액자 사진이 애인 사진이라고 물어보는데 세이리는 당황스러워하며 액자를 엎어놓습니다. 그렇게 모두 란의 방에 모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츠미는 20살 때부터 줄곧 파리에 살아왔다며 가끔 이상한 일본어가 나온다고 했고 이상한 일본어 중 귀에 남아 떠나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바르쇠, 미크카타베카. 그 말은 바르쇠가 고기를 샀을까? 라는 의미로 추측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나츠미. 나츠미의 눈동자가 회색임을 발견한 코난. 엄마도 할머니도 모두 눈동자가 회색이라는데 증조모님 눈동자 색을 물려받은 거라는 나츠미. 세이란의 눈동자도 회색이라는 란. 세이란에게 이름에 들어간 란은 푸른 란이냐며 자기 이름도 란이라고 말하고 세이란은 일본식 발음이고 본명은 푸스친 란이라고 합니다. 세이란에게 본인과 비슷한 또래인 것 같다고 말하는 나츠미. 27살이라는 세이란에게 몇 월생이라고 묻는데 5월 5일이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는 세이란에게 자기의 생일은 5월 3일이라고 말하고 코난은 자기 생일은 5월 4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들은 란은 시니치와 코난이 생일이 같다는 걸 알게 되고 혹시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일이 있을 리 없다는 란은 여전히 시니치를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노을이 지고 나츠미, 코난, 세이란이 선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리와 스즈키 그리고 사가와를 만나고 함께 맥주 한 잔하려 테이블에 앉습니다. 사가와의 펜던트를 발견하는 세이란. 로마노프 왕조 연구가인 세이란이 용케 눈치챘다며 목걸이를 풀어 보여주는 사가와. 반지 안에 새겨져 있는 단어 마리아. 이건 니콜라스 2세의 셋째 딸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냐고 묻는 세이란. 사가와는 세이란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라며 허세를 떠는데 어디서 났냐는 세이란에게 코웃음 치며 자리를 뜨는 사가와. 저게 진짜냐고 묻는 모리에게 자세히 감정을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는 세이란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니시노에게 볼펜이 떨어질 것 같다는 스즈키. 니시노 뒷주머니에 걸쳐져 있는 볼펜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가와가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눈여겨보는 이네이와 세르게이 그리고 나츠미의 집사 사와베. 그날 저녁 7시 30분 사가와 방에는 정체 모를 킬러가 찾아와 그의 오른쪽 눈을 겨눠 총을 쏘고 사가와는 그렇게 죽습니다. 니시노는 급하게 모리에게 달려가 이 상황을 보고하고 옆 방에 있던 코난과 란도 놀라
다 같이 사가와 방으로 달려갑니다. 쓰러져 있는 사가와. 누군가가 방을 뒤진 흔적이 있는데 오른쪽 눈에 총을 맞은 걸 발견한 코난. 전에 키드도 오른쪽 눈에 총 맞은 걸 기억해냅니다. 사가와가 죽은 지 30분 정도밖에 안 됐다는 모리는 사가와의 목걸이가 없어진 걸 발견하는데 이건 살인사건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합니다. 메구레는 전화를 받고 타카기와 함께 현장으로 가려는데 휴가를 갔던 시라토리를 만나고 별장에만 있는 것도 따분하다며 현장에 같이 갑니다. 헬기로 사건 현장에 도착한 메구레와 형사들. 뭔가 분위기가 바뀐 시라토리. 그렇게 사가와 방에 들어간 형사들. 이건 강도 살인으로. 사가와는 니콜라이 2세의 셋째 딸 마리아의 반지로 펜던트로 만들어 목에 걸고 있었다며 범인이 노린 건 반지라고 말하는 모리. 반지를 노린 거라면 그냥 목걸이만 훔치면 되는 건데 방을 뒤진 데다가 베개까지 짠 건 이상하다며 뭔가 더 있다는 코난. 바닥에 볼펜을 발견한 형사. 그건 니시노의 볼펜이었고 니시노는 용의자로 몰리는데 그 볼펜이 왜 사가와 방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니시노. 시체를 처음 발견한 건 니시노라며 그를 의심하는 모리. 니시노는 식사 준비가 다 돼서 부르러 간 거라며 방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왜 볼펜이 방 안에 떨어져 있냐고 묻는 모리에게 잘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7시 30분에 뭐 했냐고 묻는 메구레. 샤워를 하고 방에서 잠깐 쉬고 있었다는데 니시노를 의심하는 소노코에게 스즈키는 그럴 일 없다고 말하고 코난은 니시노가 사가와를 살해한 범인이라면 키드를 쏜 범인도 니시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 방을 조사해보니 비디오 테이프가 모두 사라졌다고 말하는 타카기. 코난은 어디론가 달려나가는데 고나리 하는 모리. 괜찮다며 자기가 가보겠다는 란. 그렇게 란은 먼저 달려간 코난을 찾는데 누군가 란의 어깨를 만지고 깜짝 놀란 란. 시라토리입니다. 란에게 총을 가진 범인이 서성거리고 있을지 모르니 방으로 돌아가라는 시라토리. 코난을 걱정하는 란에게 시라토리는 자기가 찾아 데리고 돌아가겠다는데 그 근처에서 아가사 박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코난. 코난은 아가사 박사에게 오른쪽 눈을 쏘는 스나이퍼의 정보를 묻고 아가사 박사는 조사하고 10분 뒤에 다시 통화하자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시간을 체크하는데 갑자기 인기척을 느낀 코난. 복도로 달려나가 보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다시 아가사 박사와 통화하는 코난. 그 스나이퍼는 스콜피온이라고 불리며 연령, 성별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시간 시라토리는 선상의 구명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니시노의 방으로 간 일행들. 침대 아래에서 사가와의 목걸이를 발견한 타카기. 점점 범인은 니시노를 가리키고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며 메구레를 쪼는 니시노. 그때 나타난 코난과 모리. 범인은 100% 스콜피온인데 니시노와 스콜피온의 매치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코난. 니시노의 베개가 벼베개인 걸 발견하고 깃털 알레르기 있지 않냐고 묻는 코난. 니시노는 범인이 아니라며 사가와 방은 깃털 투성이었고 범인은 깃털 베개까지 쨌는데 깃털 알레르기가 있는 니시노가 그렇게 할 리 없다고 말하는데 니시노를 끝까지 믿어준 스즈키가 증언을 하고 니시노는 그렇게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범인의 정체는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메구레에게 스콜피온의 정보를 묻는 코난. 여러 나라에서 로마노프 왕조의 보물들을 전문적으로 훔치고 항상 상대의 오른쪽 눈을 쏴서 죽이는 스나이퍼라고 설명하는데 그런 강도가 국제 수배돼 있다는 메구레. 이번 범인도 스콜피온이라고 묻는 메구레에게 그렇다는 코난. 코난은 키드를 쏜 범인도 스콜피온이라고 하는데 키드의 모노클에 금이 가있던 걸로 봐. 에그를 들고 있던 키드를 스콜피온이 총으로 쏴 에그를 가로채려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모리는 코난에게 스콜피온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는데 당황한 코난을 대신해 시라토리가 아가사 박사에게 들은 거라고 답해줍니다. 놀란 코난. 아가사 박사와 통화를 했을 때 느낀 인기척이 혹시 시라토리인지 의심하는데 갑자기 하토리와 함께 여러 번 운세가 떠오르고 그게 혹시 시라토리인가 의심하는 코난. 그런 코난을 눈여겨보는 난. 스콜피온이 범인이라고 해도 사가와에게 빼앗은 반지를 왜 가져가지 않고 니시노 방에 숨긴 건지 의문인 메구레. 감이 전혀 안 잡히는 모리. 코난은 시라토리 앞에서 시계형 마취총을 쏘는 게 난감해 할 수 없이 직접 해결하려 합니다. 니시노에게 사가와랑 아는 사이냐고 묻고 어제 미술관에서 사가와가 니시노를 보고 놀랐다고 말하는데 해외를 여행하며 돌아다닌 니시노가
사가와를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코난. 니시노는 3년 전 아시아 여행했을 때 내전으로 집이 불탄 여자아이를 비디오를 찍고 있는 사가와에게 그만 찍으라고 주의를 줘도 촬영을 멈추지 않아 그만 때려버렸다고 합니다. 사가와는 니시노를 원망하고 있었겠다면서 은근히 정보를 흘리지만 모리는 니시노가 스콜피온이라고 말하고 이미 깃털 알레르기로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난 니시노. 코난은 만약 사가와가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니시노가 반지 도둑이 될 뻔했다며 또 한 번 정보를 흘리는데 모리는 이 사건은 두 에그가 아닌 두 사건이 겹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가와가 니시노에게 반지 도둑의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일부러 모두가 있는 곳에서 반지를 보여줬고 니시노가 샤워하는 사이 방에 침입해 자기 반지를 놓고 니시노의 볼펜을 가져와 니시노에게 복수를 한 사건. 두 번째는 스콜피온의 뭔가를 촬영해 버린 테이프와 반지를 가져가기 위해 스콜피온이 사가와를 사살한 사건. 근데 반지가 보이지 않아 스콜피온은 사가와의 방을 다 뒤진 거라는 모리가 오랜만에 제대로 한 건 합니다. 스콜피온은 이 배에 아직 있다는 매굴에 구명정이 한 척 없어졌다는 시라토리. 스콜피온이 아마 그 구명정을 타고 도망갔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정말 스콜피온이 도망친 게 맞는지 의문인 코난. 라는 그런 코난의 모습이 자꾸 시니치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스콜피온은 또 하나의 에그를 노리고 코사카 집안의 성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시라토리. 메구레에게 도쿄에 도착하는 대로 본인도 같이 성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메구레는 함께 가자고 합니다. 모리는 코난에게 성에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시라토리는 코난은 데려가야 한다며 코난의 독특한 발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8월 24일 모두 도쿄에 도착해 성으로 향하는 길. 사가와의 반지가 정말 마리아의 반지일까 의문인 세르게이. 마리아는 사자매 중 가장 다정한 아이로 큰 회색 눈동자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츠미와 세이란의 눈동자가 생각난 코난. 러시아 혁명 뒤에 황제의 일가가 전원 총살되었지만 마리아와 황태자의 유해만 확인되지 않았다는 세르게이. 성에 도착한 코난과 일행들. 독일의 노이슈반 슈타인 성과 비슷하다는 시라토리. 나츠미의 증조 할머니는 러시아인인데 왜 성이 독일풍으로 지어진 건지 의아해하는 코난. 그때 도착한 아가사 박사 그리고 새 친구들과 하이바라. 아가사 박사는 업그레이드된 안경을 코난에게 전해주는데 친구들은 왜 같이 온 건지 묻는 코난. 친구들은 모르는 사이에 차에 숨어 탔다고 합니다. 세르게이는 시라토리에게 이네이의 행방을 묻고 이네이는 어디 들렸다 오겠다고 했다 하는데 그때 들어오는 한 짐 가득 쌓은 이네이. 코난에게 스콜피온은 가까이 있다면서 조심하라고 하는 하이바라. 그렇게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고 사워베에게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달라고 말하는 모리. 서양의 갑옷과 투구, 테피스트리가 장식되어 있는 기사의 방과 귀부인 방을 구경하는 코난 일행들. 그리고 황제의 방을 구경합니다.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이네이. 그렇게 혼자 이네이는 일행 속에서 벗어나고 어디론가 들어가는데 귀부인의 방에 액자를 하나씩 들춰보고 그 사이 금고를 발견합니다. 가방에서 장비를 꺼내 그 금고를 열고 보석을 훔치려 하는데 갑자기 금고 안 수갑이 채워지고 천장에서 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놀란 일행들은 이네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잔뜩 쫄라있는 이네이를 발견하는데 80년 전 키이치가 만든 방범 장치로 이 성에는 이것 말고 다른 장치들도 많으니 주의해달라며 이네이의 수갑을 풀어주는 사와베. 건방진 이네이. 도구는 손전등 하나면 충분하다며 던져주는 시라토리. 장치를 좋아하는 키이치를 생각하다 사와베에게 지하실도 안내해달라고 말하는 코난. 지하실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 1층 증조 할아버지 방을 보여달라는 코난에게 사와베는 집무실로 안내합니다. 집무실에는 키이치의 사진과 그 당시 촬영한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 코난은 나츠미에게 증조 할머니 사진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나츠미는 증조 할머니 사진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키이치의 사진은 많은데 증조 할머니 사진은 없는 게 의문인 코난. 이네이는 한 사진 보고 라스푸친 아니냐며 아는 척을 하고 세르게이와 함께 보는데 그 사진에는 게 라스푸친 사인도 함께 있습니다. 라스푸친은 황제 일가에게 아첨해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으로 내몬 원인으로
당시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마지막은 황제의 친척 유스포프 공작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하는 이네이. 강에서 발견된 유해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한쪽 눈이 으깨져 있었다고 하는데 코난은 또 눈이 번쩍이고 이네이에게 지금은 라스푸친보다 또 하나의 에그에 더 집중할 때라고 말하는 야무진 시라토리. 담배를 피며 이런 넓은 집에서 어떻게 에그를 찾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는 모리. 코난은 갑자기 모리의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담배 연기를 보고 아래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음을 눈치챈 코난. 아래 비밀 지하실이 있다며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코난은 장치를 좋아하는 키이치의 성향으로 분명 어딘가에 스위치가 있다며 바닥 여기저기를 찾아보는데 러시아어의 알파벳으로 된 비밀 지하실로 가는 문이 발견되고 러시아어 암호라며 세르게이에게 버튼을 눌러보라고 하는 코난. 암호는 추억, 보스포미나니에가 틀림없다는 모리. 그대로 입력하는 세르게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키이치 코사카라고 하는 이네이 말에 세르게이는 또 한 번 입력합니다. 하지만 또 반응이 없는데 나츠미에게 전에 들은 말이 없냐고 묻는 세르게이. 들은 게 없다고 하는 나츠미. 바르쇠, 리크카 타베카라고 말하는 코난. 전에 란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세르게이는 바르쇠, 리크카 타베카라는 말이 러시아 말인가 고민하던 중 세이란이 보르세브니크 칸사 베카가 아닐까 하며 의견을 내는데 보르세브니크 칸사 베카는 세기말의 마술사라는 말이라고 하는 세이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하는 모리에게 라는 키드의 예고장에도 써 있었다고 말하는데 뜻밖의 우연이라고 하는 모리.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코난. 보르세브니크 칸사 베카를 입력하니 바닥이 갈라지면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고 코난의 일행은 모두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 사이 보물을 찾겠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새 친구들. 하이바라는 저 탑을 보고 오겠다고 개인 행동을 하는데 그런 하이바라를 쫓아가는 새 친구들. 탑 안으로 들어간 꼬마들을 뒤쫓는 아가사가 벽에 기대며 무언가를 눌러버리는데 갑자기 바닥이 열리면서 새 친구들과 하이바라는 지하로 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한 밧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위에 달려있는 게 끊어진 것 같다는 하이바라. 하이바라는 새 친구들에게 여기서 아가사가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릴 건지 계속 탐험을 할 건지 묻고 친구들은 당연히 탐험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가사 박사를 제외한 모두는 지하실로 내려오게 되고 세르게이는 나츠미에게 왜 암호가 세기말의 마술사인 건지 묻는데 아마도 증조부님이 그렇게 불려서 그랬던 거라고 말하는 나츠미. 1900년 증조부님이 16살 때 파리 만물 박람회에 자동 인형을 출품하고 그대로 러시아에 넘어왔다고 하는데 1900년이면 그야말로 세기말이라고 말하는 모리. 꽤 깊은 지하실. 한 곳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보고 오겠다는 코난. 란은 말리려 하는데 그런 란을 시라토리가 말리며 자기가 가보겠다고 합니다. 시라토리는 모리에게 이곳에서 모두와 함께 있어달라 하고 코난을 쫓아가는데 이내의 뒤를 쫓다 누군가도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는 총을 준비하던 중 자신을 쫓던 이네이에게 발각됐지만 이네이를 총으로 쏘는데 한편 새 친구들과 하이바라를 만난 코난 일행. 그렇게 다같이 지하를 더 깊게 들어가고 막다른 길에 다다릅니다. 통로 어딘가 잘 못 들어온 게 아니냐는 나츠미에게 이곳은 외길이었다고 말하는 시라토리. 코난은 여기에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하는데 문에는 새 그림이 가득 그려져 있고 그 사이 큰 새의 머리가 2개 그려져 있는 걸 발견한 일행. 쌍두의 독수리는 황제의 문자이라고 말하는 하이바라. 왕관 뒤에 있는 태양을 발견한 코난. 코난은 시라토리에게 저 쌍두의 독수리 왕관의 빛을 가늘게 쏘아보라고 말하고 시라토리는 그대로 이행하는데 갑자기 반짝거리며 흔들리는 지대. 또 바닥이 열리며 그대로 들어가는 코난. 왕관에 광도개가 들어가 있는 건지 의아해하는 시라토리. 계단이 열리면서 모두 그곳으로 내려가고 마치 달걀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아유미. 불을 밝히는 모리. 가운데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서양풍의 관을 발견한 모리와 시라토리. 나츠미에게 열쇠를 꺼내라고 말하는 코난. 나츠미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여는데 관을 열어보니 하나의 유골이 에그를 끌어안고 있었고 이 유골은 증조 할아버지냐고 묻는 모리에게 요코스카에 증조부님의 묘지가 있다며
이건 아마도 증조모님 것으로 예상된다는 나츠미. 나츠미는 증조모님은 어쩌면 러시아인이었기 때문에 조상 대대 묘지에 같이 묻히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는데, 세르게이는 나츠미에게 에그를 보여달라 하고 에그를 꺼내 세르게이에게 주는데, 바닥에 작은 구멍을 발견한 세르게이. 에그 안은 텅 비어있고 모두 당황해하는데, 그건 마트료시카라고 말하는 아유미. 아빠 친구분이 러시아에서 선물로 사줘. 자기 집에도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세이라는 마트료시카는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계속해서 들어있는 러시아의 인형이라고 말합니다. 에그 안을 들여다보니 에그가 움직이지 않게 홈이 있었고, 스즈키에 에그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모리에게 그 에그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시라토리. 이런 일 있을까봐 스즈키 회장님에게 빌려왔다고 하는데, 시라토리가 가져온 에그를 안에 넣어보니 사이즈가 딱 맞았고, 키이치가 2개의 에그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닌 2개로 1개인 에그를 만들었다고 하는 세르게이. 코난은 세기말의 마술사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장치가 더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뭔가 마음에 걸립니다. 에그 겉에 보석을 다이아라고 말하는 모리. 나츠미는 다이아가 아닌 그냥 유리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 에그 뚜껑 안쪽에 유리, 키이치의 방, 그리고 빛과 장치, 또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받침대. 코난의 추리력 완충. 에그의 유리는 렌즈 역할을 하기 위한 거라는 코난. 세르게이에게 에그를 달라고 하는 코난에게 모리는 막으려고 하지만 시라토리가 모리를 막아서고, 코난은 에그를 들며 라이트를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에그를 들고 받침대로 가져가 아까처럼 라이트를 가늘게 비춰달라고 합니다. 세르게이와 세이란에게 양초를 모두 꺼달라 하고 실내를 어둡게 만든 다음 받침대 위에 에그를 놓는데, 에그 안이 비치고 안에 들어가 있는 황제 일가 인형이 올라옵니다. 시라토리는 에그 내부에도 광도개가 들어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가운데 황제가 책장을 넘기면서 에그 안에 빛이 올라와 각각 반사되고 가운데로 모여 바깥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순간 노래가 나오면서 니콜라이 황제 일가 사진이 비춰지고 모두 그 광경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즈 에그였다고 말하는 코난. 모리는 나츠미에게 증조부님은 정말 세기말의 마술사였다며 극찬을 했고, 나츠미는 증조부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으면 기뻐하셨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한 사진을 가리키며 나츠미에게 증조 할아버지 아니냐고 묻는 코난.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증조모님. 드디어 증조모님을 만났다며 좋아하는 나츠미. 저 사진만 일본에서 찍은 거라며 나중에 키이치가 보탠 거라고 말하는 사와베. 한 사진을 보고 나츠미와 닮았다고 말하는 코난. 이 에그는 일본의 위대한 유산인 것 같다며 러시아는 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세르게이. 아내 에그의 소유권도 스즈키에게 잘 말해 나츠미에게 넘기겠다고 말하는 모리. 없어진 이느이를 찾는 코난. 황제 일가와 친했던 라스푸친의 사진이 에그 속 사진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하이바라. 코난은 키이치 방에 라스푸친의 사진 안에 있던 사인이 생각났고 무언가를 알게 된 것 같은데, 일이 다 끝났다며 말하는 모리의 오른쪽 눈을 누군가가 조준하고 그걸 발견한 코난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발사된 총. 라이트를 주우려는 란의 오른쪽 눈에도 조준되는 레이저. 란을 구하러 가는 코난에게 시니치의 모습이 보이고 발사된 총. 몸을 던진 코난 덕분에 란도 살게 됩니다. 모두에게 엎드리라고 말하는 코난. 당황한 나츠미는 넘어지면서 에그를 놓치고 그 놓친 에그를 누군가 가지고 달아나는데, 코난은 재빨리 범인을 쫓아갑니다. 모리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코난은 따라가는 시라토리. 범인은 도망가면서 통로에 수류탄을 터뜨리고, 코난은 무너진 통로를 간신히 넘어가면서 계속 쫓아가는데, 죽은 이느이를 발견한 코난. 범인은 바로 스콜피온. 코난은 재빨리 스콜피온을 쫓아갑니다. 스콜피온은 1층으로 올라와 재빨리 지하실의 문을 닫아버리고 닫힌 입구를 보고 당황하는데, 분명히 안에서 여는 스위치가 있다며 여기저기를 찾아보는 코난. 모양이 다른 벽돌을 이상하게 여겨 누르게 되고 지하실의 문이 열립니다. 그 사이 스콜피온은 성 여기저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도망가려는데, 혼자 도망갈 수 없다고 소리치는 누군가. 그리고 스콜피온의 정체는 중국인인 척 하고 있지만 실은 러시아인. 괴승 라스푸친의 후예 세이란이라고 말하는데, 스콜피온은 바로 세이란. 인기척에 바로 총을 날리고
코난은 목소리 변조 넥타이로 사가와의 목소리를 내는데 죽은 사가와의 목소리를 들은 세이라는 놀라고 코난은 세이란의 중국 이름인 푸스친란을 다르게 배치하면 라스푸친이 된다며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세이란은 분명 사가와는 자신이 죽였다며 어떻게 여기 있는 건지 의아해하고 여기저기 총을 겨눕니다. 코난은 여전히 사가와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고 루나노프 왕조의 재물은 원래 황제 일가와 관계가 깊은 라스푸친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세이란이 조상을 대신해 재물을 손에 넣으려고 한 것이라는 코난. 이번엔 이내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는데 집요하게 오른쪽 눈을 노리는 것도 참살당한 조상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세이란 앞에 모습을 보인 코난. 자기 혼자라며 목소리 변조기 넥타이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낸 거라고 하는데 당황한 세이란. 코난은 사가와를 살해한 건 자신의 정체가 들킬 뻔했기 때문이라며 추리를 이어가는데 사가와는 남의 방을 돌아가며 카메라로 찍고 있었고 그 순간 뒤집는 걸 깜빡한 액자 속 사진. 그 사진은 애인이 아닌 바로 그리고리 라스푸친의 사진. 그리고리는 영어로는 G로 시작하지만 러시아로는 R로 시작한다며 키일치 방에 있던 라스푸친의 사진 안의 사인도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사가와의 카메라에 라스푸친의 사진이 찍혔을 거라고 생각한 세이라는 사가와를 살해하러 갔다며 추리력 완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이란에게 스콜피온이라고 부르는 코난. 코난의 추리력을 칭찬하는 세이란. 아니 스콜피온. 또 이네이를 죽인 건 그 총의 소음기를 다는 순간을 목격당해서라고 말하는 코난. 스콜피온은 마치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하지만 진짜 이유는 라스푸친을 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코난. 란의 생명까지 노린 세이란에게 분노하는데 코난에게 총을 겨누는 세이란. 코난은 세이란의 총을 보고 왈사 PPKS라고 물어봅니다. 그 총은 탄창에 들어가는 총알 수는 8발이고 지금까지 총 8발을 쐈고 총알은 안 남았다고 말하는데 진짜 별걸 다 압니다. 세이란은 미리 총에 총알을 장전한 상태에서 8발 된 탄창을 넣으면 9발이 되는 거라고 자신에게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고 하는데 사보라는 상남자 코난. 그렇게 불길 속에서 세이라는 코난의 오른쪽 눈을 겨눠 총을 쏘는데 총알이 안경에 튕겨 날아갑니다. 놀란 세이라는 총알을 다시 장전하고 조준하는데 어디선가 날라온 카드의 총을 놓치게 되고 코난은 무지개 빔 운동화로 바닥에 있던 투구를 차버려 세이란 배를 맞춥니다. 그렇게 단번에 제압한 스콜피온. 코난의 안경은 아가사 박사에게 부탁한 특별 경질 유리로 된 안경으로 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시라토리. 세이란을 안고 코난에게 여기서 탈출하자는 시라토리. 그렇게 불길이 세지는데 한편 지하에 갇힌 사람들에게 하이바라는 모두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고 바깥으로 올라가는 줄계단을 통해 올라옵니다. 성이 불타고 있는 걸 본 일행. 코난은 외치는 새 친구들. 뒤에서 코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시라토리가 스콜피온에게서 에그를 되찾아줬다고 말하는 코난. 스콜피온은 체포해서 차로 연행해 갔다고 하는데 스콜피온은 세이란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츠미에게 전달되는 에그. 그렇게 소방차들이 들어오고 나츠미에게 성이 불타버려 미안하다는 모리에게 증조부님이 만든 에그가 남았다며 괜찮다고 하는 나츠미. 그리고 지하실은 무사할 거라는 나츠미에게 이 상황이 진정되면 증조모님의 유고를 키이치와 같은 묘지로 이동하자는 사업에 결국 키드가 나타나지 않음에 아쉬워하는 모리. 키드가 아직 살아있다는 코난.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비오는 날 모리의 사무실. 란은 비둘기를 쓰다듬고 있는데 코난이 들어옵니다. 란은 비둘기를 놓고 창밖을 보면서 코난에게 성에서 자기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때 코난은 마치 시니치같이 멋있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코난에게 시니치와 같은 사람은 아니냐며 돌려 말하고 그런 란의 모습을 보고 코난은 고민합니다. 코난이 솔직하게 말을 하려는 순간 란의 시선을 어디론가 향하고 시니치가 문 앞에 서 있는데 진짜 시니치냐고 묻는 란에게 란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걱정돼서 온 거라고 말하는 시니치.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뭐 했냐고 다그치는 란.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미안하다며 오늘도 금방 나가야 된다고 하는 시니치. 비에 젖은 시니치를 보고 닦을 걸 가지고 오겠다는 란은 집으로 올라갑니다. 란이 집으로 올라간 사이 시니치는 자리를 떠나고 코난이 따라 나오면서 시니치에게
시라토리로 변장해 배에 온 것도 깜짝 놀랐다며 궤도 키드라고 부르는데 시니치, 아니 궤도 키드는 휘바람을 불고 사무실 안에 있던 비둘기가 내려와 키드 어깨에 앉습니다. 코난은 키드에게 배 안에서 뭔가 일어날 것이란 걸 미리 알았냐고 물어보고 키드는 확신은 없었지만 배에 무선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키드가 에그를 훔치려 한 건 원래 주인인 나츠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는 코난. 코난은 그 에그를 만든 게 코사카 키이치이고 키이치가 세기말 마술사라고 불렸던 걸 키드가 알고 있었다는데 그래서 그 예고장에도 그렇게 썼다고 말합니다. 더 눈치챈 것 없냐고 물어보는 키드. 나츠미의 증조 할머니가 니콜라이 황제의 셋째 딸 마리아라는 걸 눈치챈 코난. 코난의 추리력에 놀란 키드. 코난은 마리아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총살되기 전에 키이치에게 구해져서 일본으로 달아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직후 마리아는 죽었으며 키이치는 러시아의 혁명군으로부터 마리아의 유해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보석을 팔아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이 러시아가 아닌 독일풍인 이유는 마리아의 어머니가 독일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코난. 마리아의 유해는 에그와 함께 비밀 지하실에 매장되었고 키이치는 또 하나의 에그를 만들어 자손이 찾아줄 것을 바라면서 성에 단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코난에게 키드는 자기가 왜 시니치의 모습으로 변장해 골치 아픈 상황에 코난을 구했는지 맞춰보라며 비둘기와 함께 날아가고 그 순간 내려온 란. 코난은 바로 키드의 비둘기를 치료해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명탐정 코난 극장판 3기 세기말의 마술사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추리물이 아니라 키드와 코난 그리고 보물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정의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 특히 키드가 보여준 도둑의 정의는 매번 그를 쫓는 코난조차도 쉽게 단죄하지 못할 만큼 깊이 있고 매력적이에요. 게다가 마지막 장면, 키드가 시니치로 변장해 란을 안심시키는 장면은 정말 심장 저격. 개인적으로는 이 극장판이 키드라는 인물을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준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도둑이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남자.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코난보다 키드에게 마음이 가는 건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이 영화가 실전 역사 로마노프 왕조나 라스푸틴 같은 배경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점이에요. 덕분에 단순한 추리 이상의 깊이감과 무게가 더해졌고 보는 내내 만약 이런 보물이 진짜 존재한다면? 이라는 상상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난과 헤이지, 하이바라까지 극장판 주연급들이 총출동한 떡밥의 향연. 이쯤 되면 팬서비스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이 극장판은 단순한 범인 찾기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택, 기억, 정의의 모양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코난 시리즈 입문자에게도 키드 팬에게도 그리고 그냥 좋은 스토리를 찾는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어요.